거예요. 세 사람이 화장실 변기칸에 숨어 있습니다. 누가 임산부인지 맞춰보세요. 끈이 풀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산부는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구부리는 게 어렵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에 생일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둘은 다른 시간대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태어난 곳 중 한 곳은 이미 다음 날이었어요. 브라운 형사는 부엌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의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는 그곳으로 돌진했고 문은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누워있는 한 남자에게 몸을 굽히는 구급대원이 보였습니다. 의사가 형사를 보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 사람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다행히 의식만 잃은 것 같아요.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브라운 형사는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앰뷸런스를 부르고 현장에서 그 남자를 체포했어요. 왜일까요? 형사는 이웃집으로 달려가면서 밖에 차가 세워져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구급대원은 어떻게 여기 온 거죠?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어날 때는 없지만 나중에 생깁니다. 몇 년 후에 또다시 이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다시 생기지만 모양이 달라요. 몇 년 후 이것은 다시 여러분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치아입니다. 한 범죄자가 작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 둘이 실종되었어요. 지금 세 번째 여성이 잡혀갔네요.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다른 여자 2명과 함께 우물 속에 있었습니다. 이 우물이 꽤 깊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우물에서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키가 작고 마른 여자가 다른 두 사람 위에 올라탔지만 우물의 가장자리에 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여성들이 우물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키가 큰 여자가 꼭대기에 올라가야 합니다. 팔이 더 길어서 우물 가장자리에 쉽게 닿을 테니까요. 한겨울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오두막집이 보이네요. 안은 어둡고 추워요. 탁자 위에 양초가 하나, 구석에 나무를 쓰는 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성냥갑을 꺼냈더니 성냥이 한 개밖에 남지 않았네요. 어디에 먼저 불을 붙여야 할까요? 물론 성냥이죠. 한 노부부가 예쁜 새집을 지었습니다. 완성됐을 땐 겨울이었어요. 남편이 공사를 맡았고 아내는 자칭 장식가였죠. 이 집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들은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자신들의 작품을 보러 오라고 10대 손자들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손자 하나와 손녀 둘이 창문 몇 개를 깨버렸습니다. 또한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장식을 치우고 지붕을 망가뜨렸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이 은퇴 부부가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이 10대들을 보며 그저 웃기만 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부부는 진저브레드 하우스를 만들었고 손주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5는 25달러, 25는 50달러입니다. 255는 75달러예요. 구매하는 물건은 무엇이며 한 품목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문 번호판을 사시는군요. 그리고 한 품목의 가격은 25달러입니다. 비가 오는 월요일 아침, 차 한 대가 횡단보도에서 한 여성을 치고 멈추지 않은 채 질주했습니다. 다행히도 여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심지어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그 차의 생김새를 묘사할 수 있었어요. 녹색 밴이었어요. 이 사고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경찰은 쉽게 이런 차가 3대뿐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모든 차주를 찾아내 신문했습니다. 게리는 제 여동생이 다른 마을에서 열린 콘서트에 가느라 동생을 데려다주고 쇼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데려왔어요. 안젤라는 경찰에게 정원 가꾸기, 벤 세차 등 집안일 몇 가지 때문에 바빴다고 했습니다. 레리는 아팠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침대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죠. 경찰관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 날씨에 세차를 하고 정원을 가꾼다고요? 안젤라가 거짓말하는 게 분명해요. 한 남자가 8층 건물에 있었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는 창문에서 뛰어내렸지만 멍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1층) 창문에서 뛰어내렸거든요. 두 사람이 강가에 서 있습니다. 둘 다 반대편으로 가고 싶어해요. 하지만 보트는 둘 중 한 명만 실을 수 있습니다. 여름이라서 강은 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다른 두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서로 강의 반대편에 있었으니까요. 한 마을에는 이상한 법이 있었어요. 이곳을 떠나는 모든 남자들은 깨끗이 면도를 해야 했죠. 하지만 그 어떤 남자도 직접 면도를 해선 안 됐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면도 허가를 받은 사람은 40세의 이발사였어요. 그럼 이 이발사는 누구에게 면도를 받았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자거든요. 창문을 노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크가 고용한 사람이 애슐리를 찾고 있던 겁니다. 빨리 달릴수록 이 물건을 돌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무엇일까요? 숨입니다. 데이빗은 아내 제시카와 다른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큰 마을은 아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에겐 새로운 이웃의 이사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부부의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캐런은 자기소개를 했고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데이빗과 제시카를 위해 컵케이크도 구워왔고요. 라담 할머니는 데이빗과 제시카에게 자신이 거의 80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베티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남자가 이사로 오다니, 그리고 엄청 잘생겼어요. 너무 기뻐요. 라고 했죠. 이 이웃 중 둘은 좀 소름이 끼쳤고 한 명만이 평범하게 느껴졌어요. 누구일까요? 캐런이 컵케이크를 뭔가 수상쩍게 생긴 걸로 장식했네요. 눈인가요? 베티는 데이빗에게 너무 관심이 많네요. 라담 부인은 마을과 동네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테니 유용한 정보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숲을 가져왔잖아요. 브랜든의 아내는 달걀 몇 개를 삶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브랜든은 정확히 2분 동안 달걀을 삶아야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3분, 4분, 5분짜리 모래시계 3개를 주었어요. 브랜든은 어떻게 정확히 2분 동안 달걀을 삶을 수 있을까요? 브랜든은 물이 끓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분과 5분짜리 모래시계를 돌렸어요. 3분짜리 모래시계가 다 되었을 때 브랜든은 달걀을 물속에 넣었고 5분짜리 모래시계가 다 되었을 때 달걀을 꺼냈죠. 달걀은 완벽히 삶아졌습니다. 에릭이 새로운 요트로 항해를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안 좋은 것 같네요. 심한 폭풍우가 요트를 침몰시켰고 에릭은 간신히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의식을 반쯤 잃은 채로 에릭은 한 해변에 닿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자신이 작은 무인도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디오도 휴대폰도 통신수단도 없었죠. 그리고 그 섬에는 연기 신호를 보낸 나무도 없었습니다. 셋째 날 에릭은 작은 비행기가 섬 상공을 돌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에릭을 찾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비행기는 너무 높이 날고 있어서 조종사가 에릭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때 에릭은 무언가를 했고 곧 구조되어 비행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종사의 주의를 끌 수 있었을까요? 에릭은 돌멩이 몇 개를 주워서 모래 위에 SOS라고 썼습니다. 헬렌은 남편 데니스와 함께 싱가포르에 삽니다. 헬렌은 남편에게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고모를 만나러 가고 싶다고 했어요. 데니스는 그러라고 했죠. 하지만 유럽에 도착하는 대로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헬렌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데니스에게 셀카를 보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차오, 이제 이탈리아에 도착했어" 라고 썼죠. 데니스는 이 사진을 보고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진 속에서 벽에 걸린 시계는 싱가포르에 있는 부엌 시계와 정확히 같은 시간이네요. 만약 헬렌이 로마에 있다면 시계는 전혀 다른 시간을 가리켜야 합니다. 어느 날 크리스토퍼는 논리적인 사고력을 발달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외 선생님을 찾았고 수업을 받기 위해 선생님의 집에 갔어요. 하지만 이 선생님에게는 재밌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번 수업이 끝날 무렵 선생님은 항상 크리스토퍼에게 수수께끼를 몇 개 냈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전까지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첫 번째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6을 홀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이 뭘까요? 영어 단어 6에서 s를 지우면 ix가 남습니다. 로마 숫자 9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수수께끼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얇지만 물이 튀면 스며들지 않아요. 두드리면 색이 바뀝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것을 감싸고 있지만 구부리는 건 아주 쉬워요. 이건 무엇일까요? 처음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휴. 자정까지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갑자기 한 가지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바로 피부입니다. 크리스토퍼의 선생님은 그의 실력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좋아요. 한 가지 수수께끼만 더 풀면 집에 보내줄게요. 라고 했습니다. 3명의 의사가 라이언이 자신들의 형제라고 했어요. 하지만 라이언은 자신에게 형제가 없다고 하고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크리스토퍼는 모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냈습니다. 그 의사들은 모두 라이언의 여동생들이었어요. 휴, 마침내 집에 갈 수 있겠어요. 폭설이 내린 다음 날 아침, 저스틴은 밖으로 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작업 꼭대기에는 이웃집보다 2배나 많은 눈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스틴은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저스틴의 차고는 이웃 차고의 2배나 큽니다. 당연히 눈이 2배로 쌓였겠죠. 에이미는 휴가로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커닝 페이퍼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나요? 스칼렛이었어요. 그녀는 긴 부츠를 신고 있어요. 거기에 커닝 페이퍼를 숨겼어요. 미셸은 하우스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찾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방에 가까이 갔을 때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빠가 한 소녀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미셸은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아주 궁금해졌죠. 그래서 둘이 자리를 비운 사이 힌트를 찾기 위해 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3명의 소녀가 의심이 갔어요. 릴리, 시드니, 니콜이요. 미셸은 즉시 오빠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맞췄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오빠는 니콜과 사귀고 있습니다. 소파에 귀걸이가 있어요. 그리고 니콜은 정확히 같은 모양의 귀걸이를 하나만 착용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게 분명해요. 여러분은 이 교실에서 어떤 학생이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있나요? 가운데 있는 남자는 그림자가 없어요. 확실히 뭔가 수상쩍은 데가 있죠. 마이클은 같이 공부했던 엘리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엘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느 책상이 엘리의 책상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마이클이 어느 책상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엘리의 사진을 보세요. 왼손을 흔들고 있으니 왼손잡이일 거예요. 왼쪽에 펜이 있는 책상은 하나뿐입니다. 엘리의 책상임이 틀림없어요.
한 식료품점 매니저는 누군가가 항상 가게에서 바나나를 훔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는 자체 조사를 했고 3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100% 확신하기 전에는 고객을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바나나 도둑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높은 모자를 쓴 남자를 보세요. 물건을 숨기거나 훔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가 도둑임이 틀림없어요. 브랜든과 제네비브는 런던으로 출장 중입니다. 그들은 저녁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두 사람 다 거기까지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둘 중 누가 똑똑하지 않은지 알 수 있나요? 브랜든입니다. 영국에서 사람들은 도로의 왼쪽에서 운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른쪽에서 운전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 회계사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서 거액의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 3명만 사무실에 있었어요. 회계사인 헤일리는 화장실에 가느라 몇 분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어요. 소프트웨어 관리자인 에릭은 점심시간이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부 조셉은 당시 2층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 있나요? 에릭이에요. 점심시간이었을 리가 없잖아요. 아직 이른 아침이었으니까요. 누군가가 식료품점에서 한동안 음식을 훔치고 있어요. 매니저는 그게 누군지 알아내지 못하고 형사를 고용했어요. 지난 1년간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고 누가 도둑인지 말해보세요. 검은 머리의 임산부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임신 중이에요. 게다가 배 크기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짜임이 틀림없어요. 태호는 남자친구 데렉과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 후에 그는 급한 용무가 있다면서 그녀를 몇 시간 동안 혼자 두고 갔어요. 데렉이 돌아왔을 때 태호는 그가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와 헤어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데렉의 목을 자세히 보세요. 립스틱 얼룩이 있어요. 빨간색이고 태호는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고 있어요. 그건 그녀의 것이 아니란 뜻이죠. 미국 최고의 외과 의사 중 한 명인 로버츠 씨가 보험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말했어요. 조수는 로버츠 씨가 범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기억나는 게 없다고 말했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고 그는 시력이 매우 나빴습니다. 조수는 조사를 시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로버츠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실제로 강도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남자는 왜 로버츠 씨를 믿지 않았을까요? 로버츠 씨는 외과 의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력이 나쁘면 외과 의사로 일할 수 없어요. 로버츠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한 작은 마을에서 누군가 동네 가게의 치킨 너겟을 모두 훔쳤어요. 주인이 경찰을 불렀고 그들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매장에 있던 용의자는 3명이었습니다. 윌슨 부인은 자신의 가족은 채식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치킨 너겟에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마틴 씨는 집에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전화회의 시간에 늦을 거라고 하면서요. 지체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토마스 씨는 단순히 자기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도둑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도둑은 윌슨 부인입니다. 자기 가족이 채식주의자라고 말했지만 등 뒤에는 갓 요리된 치킨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에스맨은 숲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후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마녀의 집을 우연히 발견했고 마녀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 그건 그가 지어냈기 때문이죠. 아비게일은 엄마에게 최고의 생일 선물을 사드리고 싶었어요. 문제는 뭘 사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아비게일은 엄마의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 온라인 쇼핑 카트로 가서 엄마가 거기 뭘 저장했는지 보기로 했어요. 엄마가 일하러 갔을 때 아비게일은 몰래 엄마의 작업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아비게일은 그걸 몰랐어요. 키보드에 스티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단서였어요. 1. 애플 2. 애플 2. 오렌지 2. 키위 1. 레몬입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맞힐 수 있나요? 각 숫자는 단어의 한 글자를 나타냅니다. 1. 애플은 첫 글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A죠.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P, R, I 그리고 L이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April입니다. 와, 엄마는 과일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한 아줌마가 쇼핑을 하면서 돈을 내고 바로 가게를 나갔어요. 몇 분 후에 가게에 돌아와서 계산대에 지갑을 두고 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갑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절도 신고를 했어요. 형사가 그 당시 가게에 있던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계산원 소피아는 그 여자가 돈을 지불한 후에는 지갑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곳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조종사 로버트는 지갑을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안경을 쓰고 있지도 않았어요. 조경가인 마크는 가게 다른 곳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럼 누가 지갑을 훔쳤을까요? 조종사 로버트였습니다. 안경 없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눈이 꽤 나쁜 것이므로 절대 조종사가 될 수 없어요. 범인이 아니라면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멜리아의 동생 닐은 미치광이 과학자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타임머신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아멜리아의 방으로 달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해냈어요. 타임머신을 발명했고 정말로 작동했지요. 그는 이미 그것을 테스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다이애나 왕세자비, 셜록 홈즈와 대화했다고 했어요. 아멜리아는 그를 전혀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닐이 실제로 타임머신을 발명했더라도 그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과만 대화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셜록 홈즈와 대화를 했다고 했어요. 책, TV쇼,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여기저기 다 나오죠. 한 여성이 자신이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식당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머리를 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경찰은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신고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왜죠? 여자가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면 거울을 보고 있었을 게 틀림없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자기 뒤에 몰래 다가오고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거짓말로 모든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탐정 모자를 쓰고 유럽으로 가서 다음 문제를 해결하세요. 빌은 파리에서 베를린까지 기차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빌은 기차에 타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어요. 조사가 시작되었고 파리와 베를린 사이 어딘가에서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빌의 발자국이 있었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 그의 짐이 있었어요. 한 형사가 기차에서 빌의 옆에 앉아있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샘이었어요. 그는 빌이 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표 검사원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여행 가방을 기차에서 내던지고는 뛰어내렸어요. 형사는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샘이 기차에서 빌을 밀쳐냈다며 그를 체포했어요. 왜죠? 기차가 가고 있던 방향을 보세요. 만약 샘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여행 가방은 빌의 발자국 뒤에 있어야 하지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샘은 빌을 기차에서 밀어내고 나서 짐을 던졌어요. 앤더슨 부인은 중요한 서류를 두고 가서 한낮에 직장에서 집으로 왔어요. 침실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남편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 구급대원이 있었어요. 앤더슨 씨는 의식이 없었고 의사는 그가 독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기절하기 전에 구급대원을 부를 시간이 있었습니다. 앤더슨 부인은 즉시 문을 막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집에 가짜 응급구조원이 있고 남편을 독살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앤더슨 부인이 도착했을 때 집 앞에 구급차가 없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아주 의심스러워요. 윌리엄은 머리를 맞고 끌려갔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작은 방에 갇혀 있었어요. 그는 당연히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병 12개가 든 나무 상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자 옆 바닥에 병이 하나 더 있었어요. 윌리엄은 열쇠를 찾으려고 사방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그는 열쇠를 찾아냈어요. 열쇠는 어디 있었죠? 바닥에 있는 병을 보세요. 다른 것들과 똑같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더 낮아요. 상자 안에 가짜 바닥이 있을 거예요. 열쇠는 거기 있어요. 한 작은 도시에서 2명의 여성이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이 몇 달 동안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한 형사가 행운을 얻었어요. 그는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두건을 쓴 인물을 보았고 쫓아가서 여성들이 인질로 잡혀있던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현장을 덮쳤을 때 3명의 여성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이 작은 방에 갇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형사는 그들 중 한 명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여성은 자신의 이름이 에머리고 그 방에서 1년 정도 지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여성 아리아는 그곳에 6개월 정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여성은 자신의 이름이 브리엘이라고 했고 약 2개월 동안 갇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나요? 내 앞에도 한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거북이는 내 앞에 거북이 2마리가 있고 바로 뒤에도 거북이 1마리가 더 있다. 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거북이들은 원을 그리며 걷고 있습니다. 느리게 말이죠. 농장에는 소 1마리, 말 2마리, 고양이 1마리가 있습니다. 농부 잭은 자신의 개 플러피와 함께 농장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 농장에는 발이 몇 개가 있나요? (10개입니다) 소와 말에겐 발굽이 달렸고 발이 있는 건 고양이와 개 잭뿐이니까요. 여러분은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중세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성이 너무 높아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순 없습니다. 창문 근처에 있는 유일한 나무는 타고 내려갈 만큼 튼튼해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눈앞에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문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맹렬한 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수백 마리의 독사가 있고 세 번째 문 뒤에는 칠흑 같은 어둠의 미로가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 셋 중 어떤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 문입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첫 번째 방에서 불을 붙여 횃불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미로는 통과하면 되죠. 적어도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마리아는 파리에 살고 2주에 한 번씩 생트로페로 할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마리아는 기계에서 표를 사고 커피를 다 마신 후 기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엔 뭔가가 잘못됐네요. 마리아는 생트로페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표를 잘못 샀어요. 표에는 생트로페 파리라고 쓰여있네요. 마리아는 파리 생트로페 표를 샀어야 했습니다. 기차를 타려고 하자 차장은 즉시 마리아가 잘못된 표를 샀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표를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엠마는 핑크색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1층짜리 분홍색 집에 살면서 분홍색 고양이, 분홍색 개, 분홍색 햄스터를 키우고 벽과 문, 냉장고까지 분홍색입니다. 엠마네 집 계단은 무슨 색일까요? 엠마의 집엔 계단이 없어요. 1층짜리 집에 산다고 했죠? 하지만 이웃들의 눈길은 확실히 많이 끌겼어요. 마크는 TV쇼에 참가하게 되었고 몇 가지 어려운 질문에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를 정말 잘 풀어서 15개의 질문 중 14개에 대답할 수 있었어요. 마크는 아주 긴장했습니다. $1,000,000라는 상금을 받기 전까지 단 한 문제만이 남았습니다. 코끼리만큼 크지만
무게가 1g도 나가지 않는 건 무엇일까요? 마크는 큰 소리로 대답했고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마크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코끼리의 그림자입니다. 코끼리만큼 크지만 무게가 나가지 않죠? 얼음은 열을 가하면 녹습니다. 하지만 저를 뜨겁게 가열하면 저는 고체가 됩니다. 제가 누구인지 7초 안에 맞춰보세요. 전 달걀이에요. 그렇다고 깨지 마세요. 파울로는 블로그에 올릴 자연사진을 찍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숲을 지나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뛰어나오려고 했지만 바위를 잡았을 때 바위가 깨지고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에 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어요. 파울로는 공기가 빠진 공을 봤습니다. 그리고 빈 통과 나무 판자 한 조각도 발견했죠. 구덩이에서 나오려면 뭘 사용해야 할까요? 공기가 빠진 공은 너무 작고 한쪽에 틈이 나 있습니다. 나무 판자는 그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거예요. 최선의 선택은 빈통입니다. 파울로가 더 있을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앤서니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그의 룸메이트들은 앤서니의 똑똑함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3개의 봉투에 몇 개의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앤서니가 나중에 칠 시험의 정답을 봉투 중 하나에 넣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봉투에만 진실의 말이 쓰여있고 나머지 2개는 거짓말입니다. 앤서니는 선택하기 전에 봉투를 열 수 없어요. 첫 번째 메시지에는 여기엔 정답이 없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에는 정답이 여기 있다 라고 써 있고 세 번째 메시지에는 정답은 두 번째 봉투에 없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시험 답안이 들어있는 봉투는 어느 것일까요? 첫 번째 봉투에는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봉투는 거짓말이고 세 번째 봉투가 진실이에요. 한 남자가 시골길을 따라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하나가 터졌네요. 타이어로 바꾸는 동안 그는 실수로 휠너트 4개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도로에는 아무도 없었고 혹시라도 길에서 밤을 새게 될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한마디를 던져 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충고를 했을까요? 할머니는 나머지 3바퀴에서 너트를 1개씩 떼어내서 4번째 타이어에 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가까운 정비소까지는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아치볼드 왕은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후계자를 찾기 위해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씨앗을 주었고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리오는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했고 친구 앤드류와 함께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리오는 시력이 나쁘고 항상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앤드류는 리오의 안경을 알아채지 못하고 실수로 안경 위에 앉았습니다. 안경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어요. 리오는 너무 화가 나서 친구에게 소리를 질렀고 앤드류는 도망쳤어요. 리오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경점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경 없이는 운전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큰 길로 접어들다가 앤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덤불 속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어요. 리오는 즉시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앤드류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 경찰관이 목격자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리오가 말했어요. 제 여자친구가 운전 중이었고 제가 앤드류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즉시 멈춰서 신고를 했어요. 의심스러운 건 전혀 못 봤어요. 경찰관은 리오를 체포했습니다. 왜죠? 그렇게 시력이 나쁜데 안경도 없었다면 어떻게 앤드류가 덤불 속에 누워있는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릴리가 경찰을 불렀어요. 릴리는 유명한 예술가인 이웃이 아파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의식을 잃은 그 남자는 재빨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에는 3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릴리가 말했어요. 저는 옆집에 살아요. 고함과 요란하게 쿵쿵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갔는데 바닥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제커리는 경찰에게 자신이 그 예술가의 친구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차를 태워주러 왔어요. 쿠퍼가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그림을 주문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러 왔을 때 경찰을 봤어요. 누가 유죄일까요? 제컬이에요.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그 화가의 아파트에 왔을까요? 창문도 없고 자동문 하나만 있는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문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갑자기 켜지더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 수수께끼를 풀면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방은 5분 안에 독가스로 가득 찰 것이다. 그 후에 수수께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Sitting on the top of the world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울들을 보고 어느 거울이 마법의 거울인지 맞춰보세요. 가운데에 있는 소녀가 들고 있는 거울입니다. 보아하니 거울이 얼굴에 있는 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한 사업가가 공항에서 보안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그의 짐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공항 보안 요원들은 3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안나는 자신은 다른 사람의 낡은 가방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가방이 있다면서요. 마이크는 자기는 가볍게 여행하기를 좋아해서 짐이 없다고 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배낭에 넣고 다녀요. 제임스는 자신이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고 발목을 삐었다고 했어요. 그는 거의 아무것도 들지 못해요. 곧 보안 요원들이 도둑을 체포합니다.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안나예요. 아무도 사라진 가방이 낡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몇몇 경찰관들이 한 범죄자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집에 숨었어요. 경찰관들이 그 건물에 들어갔을 때 집안에서는 의상 파티가 한창이었어요. 범인은 손님들 중 한 사람인 척했어요. 경찰은 사람들을 살펴보았고 곧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범인을 알아냈을까요? 검은 망토를 입은 남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걸친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언맨의 헬멧, 배트맨의 망토, 헐크의 바지요. 2명의 젊은 여성이 작은 마을에서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여성의 아파트에서 이상한 코드가 적힌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집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상한 표가 있었습니다. 표는 비어 있었지만 몇 개의 사각형이 다른 것보다 더 어두운 색이었습니다. 형사는 그 다음에 사라질 소녀가 메들린, 멜라니 아니면 아리아나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누가 될지 알아낼 수 있나요? 코드와 표를 연구한 후 형사는 그것이 메들린일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인기 블로거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건물의 보안팀은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블로거 중 한 명이 내일 납치될 예정입니다. 모니카나 레슬리가 될 거예요. 모든 것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보안 요원들이 두 여성을 예의주시하기로 결정했어요. 행사 기간 동안 두 여성들은 수상한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정상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그 여성 중 한 명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모니카였어요. 가방 안에 있는 밧줄을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경쟁자를 없애려고 했어요. 에런은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답이 옳다고 확신했고 A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 선생님은 에런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에런은 작은 실수를 저질렀고 교수님은 그에게 최고 점수를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했어요. 만약 이 수수께끼를 푼다면 A를 주겠어요. 에런은 물론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 했고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에게 이것을 보여줬어요. 몇 분 동안 생각한 후 에런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답이었어요. 그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In between jobs, 취업 준비 중이라는 뜻.